황금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Habit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오늘은 영적 쇄신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챕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차원의 쇄신, 영적 차원, 사회 감정적 차원, 정신적, 지적 차원, 그 다음에 신체적 차원. 이 4가지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쇄신과 그 다음에 향상과 개선, 유지, 보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부르는 효과적인 삶의 중추적인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영적 쇄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습니다. 아서 고든은 사업가인데 정말 한동안 혼란스럽고 많은 문제에 휩싸였고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데 정신과 의사는 그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서 고든은 하루의 시간을 내기로 했고, 자주 가던 해변가로 갈 것을 조언을 받아서 해변가에 나갑니다. 그래서 의사는 처방전을 4개를 써주는데 그 처방전에는 시간대가 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아침 9시에 열어보는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아침 9시에 펼쳐봤던 처방전에는 단 한마디,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오. 처음에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지만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러자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들리기 시작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안정되면서 정말 세세한 섬세한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 온전히 그 자연과 바닷가와 자기 자신이 동화되어져 어서 편안함,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2시가 되자 다시 2번째 처방전을 펼쳐보니까 과거로 되돌아가시오. 이제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어렸을 때부터의 생각들을 한번 되돌려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여럿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놀았던 기억, 어머니의 칭찬을 받았던 기억, 아버지와 함께 즐거웠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서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점차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어지면서 점차 3번째 처방전에 관심이 가게 되고 이 하루를 이 바닷가에서 지내는 것들이 내게 되게 중요한, 어쩌면은 중요한 일이겠다, 이런 기대감도 생기기 시작하고 이 시간에 이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3시가 됐습니다. 3시가 돼서 3번째 처방전을 열어보니까 당신의 동기를 재검토하시오. 이건 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당신의 동기를 재검토하시오.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욕구들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느꼈던 어떤 행복들은 도대체 내가 어떤 욕구들 때문에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가를 되짚어 봤죠. 그러자 아서 고든은 갑자기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어떤 욕구나 동기가 잘못되면은 무엇을 하든 삶은 파괴되고 망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자각이죠. 식당을 하든 우편 배달을 하든 미용사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그 동기가 자신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동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은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그 직업 안에서 그 하는 일 속에서 그 동기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고 helping people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일에 흥미가 잃릴 리가 없고 계속해서 몰입할 수 있고 삶의 보람과 성취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처방전. 네 번째 처방전을 열어보기 전에 이미 아서고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더 이상 네 번째 처방전을 열어볼 필요도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 6시가 됐을 때 네 번째 처방전을 열어보니 당신의 문제들을 모래 위에 쓰시오. 네, 아서고드는 모래사장에다가 자신의 문제를 휘갈겨 쓰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고든이 떠난 뒤에 모래사장은 파도가 쓸려와서 그 문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인데요. 바로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 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 쇄신은 뭐냐면 기도와 묵상 또는 지배가치 명확화,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쇄신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을 우리는 영적 차원의 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2에서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할 때 그 끝이 뭐였습니까? 사명, 미션을 발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미션도 매월, 매년 다시 재정립해보고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바로 영적 쇄신의 깊은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심을 훈련하는 거예요. 양심. 마음이 민감하게 정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인가 함께 더불어서 살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활동들. 자신의 행동이 조금만 양심에서 벗어나도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양심을 갈고 닦는 것.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쇄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가치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 사명사를 다듬는 것, 사명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다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쇄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전을 읽거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영적 쇄신의 본질적인 활동들이죠. 가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자신에게. 그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삶에 대한 깊은 사색, 이것이 바로 영적 쇄신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까? 우리 내 자신도 변화하고 내 삶, 가족도 변화하고 시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만물 속에서 정말 변화하지 않는 가장 큰 마음, 큰 정신,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영적 쇄신의 핵심이다. 나는 도대체 내 삶의 끝에서 나는 어떤 삶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바로 영적 쇄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빗 맥케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란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정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일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영적
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성이 있는 기업, 영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품성과 됨됨이를 강조하는 기업의 문화, 또는 그런 어떤 사업팀의 문화, 이런 것들이 품성, 성품을 강조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영적 기업의 특징이고요. 영성이 있는 기업의 특징이고요. 윤리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강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놓는 helping people의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영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삶이 정말로 양심의 기초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결한 가치를 갖는 목적의 동기를 가지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재검토하는 것, 또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내 자신을 쇄신시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차원의 쇄신이다 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다음에는 사회 감정적 차원 챕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